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확실히 저번에는 게스트분이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진짜 오디오도 꽉 차고 여기는 공간도 여기 상당히 꽤 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는데 원래 오늘은 이제 이랑이랑 멤버 3명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아니 저번에 진짜로 막 얘기하는 게 말하는 게 진짜 눈치 싸움 대박. 이게 누가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안 겹치게 말하고 싶은데 이미 그걸 기다리고 끝나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오고 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이 못했던 것 같고. 맞아요. 또 편집하는데 그렇게 막 하나도 끊기지 않고 핑퐁 핑퐁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편집점도 못 찾겠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냥 다 들어가게 됐죠. 맞아요. 그리고 음량도 목소리가 각각 달라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굉장히 조금 헤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근데 뭐 게스트가 오는 거랑 저희끼리 하는 거랑 되게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하면은 이렇게 안정감 있고 서로 이렇게 눈 살피면서 템포 맞춰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매력이 있고 또 게스트 오시면은 그 게스트 분한테 적응을 해야 되니까 되게 환기가 되는 느낌이랄까? 새로운 활기가 느껴진달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게스트분이 오셨을 때 좋은 게 저희가 이 마이크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설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들으시면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자기 얘기를 이제 나와서 함으로써 저희랑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가신다는 게 좀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는 게스트분도 오시면 좋긴 하더라고요. 음, 저희 음, 그러면 팟빵 얘기 한번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올리고 있는 플랫폼이 다양한데 그중에서 이제 팟캐스트의 대표적인 플랫폼 팟빵에 저희가 11월 추천 채널로 선정이 돼서 저 메인 배너에도 이제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났었는데 네, 오. 저는 그 이렇게 광고 배너 디자인 자체도 마음에 들지만 확실히 거기에 뜨고 나니까 이게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거의 이제 40명에 육박하는 분이 구독을 해주시고 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한 몇 명이었죠? 진짜 20명도 안 됐어요. 그쵸? 음, 열 몇 명이 계셨는데 갑자기 훅 늘어가지고 되게 얼떨떨한 것도 있고 또 동시에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추이를 보고 있어요. 음, 계속 들여다보시는 건가요? 주식처럼? 저 하루에 네 진짜 주식처럼 주식 떡상이다 이거는 그러게요. 아, 하면서 어, 뭐 이랑이랑에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어, 투자할 만합니다. 네. 근데 제가 종잣돈이 없어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 음, 음. 근데 제가 이제 그 팟빵에서 스튜디오에 보면은 이제 청취자 분석을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대학생 팟캐스트다 보니까 보면은 거의 다 무조건 20대 혹은 10대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30대나 40대 분들도 많으시고 음, 물론 저희가 이제 겨냥은 그쪽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대학생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듣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의외이기도 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특정 인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음.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랑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의 공지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9화까지 오면서 뭐 첫 회 프롤로그? 때 잠깐 언급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한테 SNS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아이디가 and_pod인데요. and 팟입니다. 저희가 채널 이름이 이랑이랑이니까 그래서 이로 이렇게 지었어요. 저희 이 인스타그램에는 팟빵 같은 데는 올리지 못하는 쇼츠 영상이나 아니면 사연 접수 받습니다 하는 링크를 항상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오프라인 모습의 쇼츠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사연 접수할 때마다 알림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저희 지메일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andpod이에요. 이메일 주소에는 언더바가 없어요. andpod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혹시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데 SNS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쪽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사연 아니더라도 그냥 의견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보내고 싶은 응원의 말 아니면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괜찮아요. 언제나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마구마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스펙입니다. 저희가 우리 이랑이랑에서 앞으로 무슨 얘기하지? 하고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거의 계속 나왔던 의견이 스펙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을 스펙 빼고 일단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아, 무슨 얘기하지? 하고 막막한 감정이 듦과 동시에 아, 내가 그동안 뭐 했지? 하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혹시 다른 패널분들은 이 스펙이라는 단어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스펙이라는 주제를 하자고 했을 때, 아니, 이거 누가 골랐어 하면서 다시 이제 찾아봤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거의 무스펙자라고 할 정도로 스펙 관련해서 활동을 한 게 많이 없어서 그랬었고, 근데 이제 동시에 이번에 좀 스펙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도대체 스펙이라는 말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또 내가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작 제 자신한테 스펙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즉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스펙을 한번 골라서 얘기해보는 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졸업을 하고 뭐 취업을 하든 뭐 창업을 하든 그거는 다 자유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될 자유들은 또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스펙으로 내가 모을 때 무엇인지 알고 모으는 거랑 아니면은 그냥 누가 스펙이라고 해서 그냥 똑같이 정리하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서 네,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제로님은요? 저는 일단 저의 스펙에 대한 생각보다는 저희가 링크를 올렸잖아요. 네. 그때 그래도 꾸준히 사연이 들어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미영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막막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 분들께서도 무응답이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아 쉽지 않은 주제구나. 음.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게 없는 만큼 그래도 한 번은 꼭 다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패널분들의 스펙에 대한 이야기 일단 잘 들어봤고요. 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펙 주제에서 나랑을 맡아서 스펙에 대한 제 얘기를 하게 된 미역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 별거 없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하고 있는 스펙에 대한 고민들과 비슷할 거예요. 누구 인스타에 올라온 여기 기업 25기 서포터즈, 저기 자격증 합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거 해야 하나? 하고 아등바등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나름 이리저리 애썼던 걸 토대로 결론 내린 바를 말씀드리려고 하니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스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듣긴 했어요. 무슨 사자성어 같은 토익 토플, 몇 점, 남들 블로그 기자단, 서포터즈 뭐 이런 것들이요. 어렸을 때에는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 멋있다. 나도 대학 들어가면 저런 거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가게 됐고 이거 해보고 싶었으니까 아, 해봐야지 하고 이리저리 한번 지원서를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뽑히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자소서 쓰고 나는 스펙 쌓으러 온 건데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스펙을 적어라 이런 게 써 있고 그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교내부터 공략해보자. 교외는 뭐 전국구 애들 대상인데 교내는 교내 학생들만 좀 제치면 되니까 교내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지원단 이런 활동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제가 그런 서포터즈 활동을 처음 하게 됐고 막 두근두근했죠. 학교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막 뭐라도 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막상 특출나게 재밌는 거를 하지를 않았어요. 막 내가 생각한 두근두근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무슨 가정통신문 같은 정보 알림 활동만 계속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홍보용으로 SNS 계정에 올릴 게시글을 만들다 보면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졌어요. 물론 모든 스펙 활동이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한 게 유달리 재미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런 걸 좀 그만두고 싶었어요.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타이틀 따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만두고 싶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꿈꾸던 건 스펙을 통해 성장한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스펙을 보고 나를 멋있게 봐주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타이틀이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타이틀은 사회가 좋아하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스펙 쌓아야지 하는 생각과 동떨어져서 그냥 온전히 내가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시도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싶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고,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뮤지컬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일항이랑도 하고 있어요. 돌아보니 이게 저만의 스펙이 되어 있더라고요. 봉사활동 경험, 공연을 올린 경험, 그리고 미디어 매체를 기획하고 제작해본 경험, 이렇게요. 이게 얼마나 귀한 스펙들이에요. 물론 이게 제가 이거를 스펙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느낀 것들은 카드 뉴스를 만드는 활동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기 싫은 거 말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뽑은 한두 가지를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 자체가 여러분들의 스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게 토익, 토플, 어디 서포터즈보다 더 흥미로운 스펙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요. 스펙에 대한 거를 더 어떻게 얘기해 볼까 했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생각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서포터즈나 기자단 활동 이런 게 기업의 무임금 노동 착취라고 생각해요. 인정. 그쵸? 대학생들을 싼 값에 혹은 한 푼도 안 주고 수료증 하나 주고 홍보수단으로 써먹으려는 거잖아요. 그래, 아, 돈데. 그러니까 진짜 치사하고 비열해요. 그니까요.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이런 거? 그리고 더 억울한 건 뭐냐면 그런 거조차 저희는 지원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뽑혀야 된다. 맞아요. 뭐 다 같이 뭐 담합을 해서 이거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눈치 게임 1. 그러니까요. 공모전 같은 것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글, 뭐 창작이나 이쪽 보면은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맞아요. 미공개 하잖아요. 나머지 것들 자기들이 받아본 다음에 그러고 이제 그것 중에 괜찮은 것들 상 안 주고 자기들이 써먹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저 딱 말씀 들으니까 아 진짜 착취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맞아요. 이런 것까지 생기는 거 보면 뭐 서포터즈, 뭐 기자단 이런 거 보면 참 대학생들이 무언가 경험해볼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게 생긴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얕지 않나요? 서포터즈라는 게 어디 안에서 실무자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껏해야 저는 봤던 것들이 어디 취재하고 와서 그 글 쓰고 아니면 새 상품 나오면 그거 홍보글 쓰고 그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그런 스펙에 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나면 수료증이라던가 아니면 상장 같은 거 주고는 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어릴 때 받는 상장이랑 의미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다른 것 같나요? 어릴 때는 받으면 기뻤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지금은 그런 거 받으면 끝났네 에휴, 하고 끝났다. 막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참 들어요. 내가 맞아요.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미영님 말대로 정말 무임금 노동하고 받았다라는 이 종이 한 장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했구나라는 느낌? 저도 서포터즈나 대활동을 크게 안 해본 것 같은데 학교나 아니면은 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은 아 요런 대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진짜 기출 문제처럼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쭉 보니까 요즘은 투자 동아리나 아니면은 음. 요런 경영이나 아니면은 이런 좀 유명한 대외 활동을 가면 또 그 선배 기수들이 또 아, 다른 이렇게 회사에 가 있어서 그분들 또 막 이게 또 막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 라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서 그놈의 동아리 지연.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자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니까 면접을 봤는데 그 동아리 면접 뚫기가 진짜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동아리 면접을 뚫으면 또 나중에 취업할 때 되게 유리해진다라는 말이 아, 있어서 또 동아리의 목적은 사실 그냥 하고 싶어서 만나는 건데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취업의 무슨 단계처럼 되는 것 같기도 해서요. 맞아요. 동아리라는 이름이 좀 퇴색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어디 무슨 사교 클럽 같네요. 그러게요. 그들만 네. 그들만의 사교 진짜 클럽. 관문을 열면 관문이 또 있고 관문을 음, 또 열고 이런 느낌이 드네요.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고 동아리 들어가서 괜찮은 인맥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음. 인맥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아, 저는 미영님 얘기 들으면서 좀 은근 신선했던 게 이런 스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랑을 준비해 올 때 저는 틀림없이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들어보니까 좀 많이 긍정적인 얘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인상 깊게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어찌 됐든 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해보고 그 안에서 경험할 거리를 잘 찾아간 느낌이라고나 할까? 약간 저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도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엄청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해봐야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네. 실망스럽네. 근데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는 잘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참여했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성공률이 그리고 사실 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뭔가 제가 선택과 집중을 정말 못해서 지금 그걸 배워가고 있긴 한데 이것도 다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고 저것도 어떻게든 다 하고 싶고 해야 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많이 싸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전 뭔가 스펙, 고스펙자들?
좀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신기한 게 학회하는 사람. 아, 그런 거 왜 하는지 진짜 제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안 그래도 그거 학회가 보통 진짜 그 학문에 대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 그니까요. 너무 멋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 재밌어? 인데 재밌어. 재밌어서 해. 이러기보다는 그냥 인맥 쌓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뭐. 이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회는 진짜로 공부를 더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대학원 가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저 눈에는 참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고스펙이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고스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특별함까지 갖춰야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런 근데 고민까지 해야 되는 게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음. 좀 안타깝고 또 저도 그 입장이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예요. 아무래도. 정말 취업이란 게 뭘까요? 스펙이라는 것도 결국 취업을 위해서 다 하는 거겠죠? 그니까요. 다들? 그리고 저는 제로님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이제 키워보면은 좀 대학교도 현실과 막 그런 것들에 굉장히 저희가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동시에 사로잡히는 것도 있고 이 스펙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교 때 저는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내가 스펙으로 한 건가? 그다음에 스펙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닌가를 두 분은 정확하게 나누실 수 있는지. 그래서 나는 이거는 꼭 스펙을 위해서 한 건 아니야. 아니면은 이거는 스펙 쌓으려고 한 거야. 이게 구분점이 딱 있으신지도 좀 궁금했어요. 저는 재미. 재미? 네. 그게 이랑이랑 같은 걸 예시로 들어보면 이게 스펙이 될 수도 있긴 하잖아요. 이것도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스펙이 될 수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거를 스펙 쌓으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재밌어서 한 거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억지로 하게 되는 기분이 들면 저는 그거를 그냥 스펙 쌓으려고 좀 참고 해야지 하고 재밌으면 나 이거 스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스펙이 될 수 있더라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구분이 간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생기부 장수 들리는 거에 목숨을 걸어봤던 오, 사람이라 그래서 그때 하는 활동들의 뭔가 밀도 그리고 재미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들의 밀도와 재미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누워있는 게 너무 좋아서 아마도 대부분의 활동을 선택을 할 때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제 스펙 그러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지, 대부분의 활동이. 그런 거에서 벗어난 활동은 진짜 얼마 없지 않나 싶네요. 음. 근데 뭐, 이제 이랑이랑이라던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는. 요새는 어, 조금 이제 섞여 들어가는 것 어, 같은데. 저도 딱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제 좀 나눠보려고 하다가 좀 음, 자괴감이 든 게 음, 마치 진짜 막 큰 빅브라더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약간 대학교의 현실 그리고 취업이라는 현실이라는 진짜 그냥 거대한 링 위에서 네. 그냥 어차피 나는 링 안에 있는 건데 내가 막 하고 싶은 일 음. 아니면은 이건 스펙인 일 하면서 막 저 혼자서 그 안에서 땅 따먹기 하고 있는 느낌이 막 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혼자 되는 게 좀 슬프기도 하고 동시에 참 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다 스펙이라는 구덩이로 몰아넣는 게 좀 슬플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스펙은 뭔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는 활동인 것 같고요. 오, 스펙이 아닌 거는 그냥 현재 하고 싶은 거인 것 요것도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 좋아요? 저는 왜냐면 오늘 학교 안 갔어요. 이런 게 오늘 제로님이 학교를 네. 안 가셨다고 합니다. 네, 죄송해요. 뜬금없는데 제가 오늘 늦잠 자서 학교를 스킵 해버려가지고 이제 막학기생이라는 네, 거죠. 자체 휴강이라고는 하죠. 굉장히 자괴감에 시달리기는 하는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뭔가 재미를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어떤 책을 읽든 뭔가 고전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래에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라. 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 나중에 그냥 돌아봤을 때 그거를 내 스펙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제 나랑에 대한 얘기였고요. 뒤에서 한번 다른 분들, 저희 사연자분들의, 이랑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네, 오늘 스펙이랑 너랑은 뚝비가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주제가 스펙이어가지고 설문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다들 되게 많이 어려우시구나 하면서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사연이 한 번도
안 온 적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하지 하면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던 찰나에 진짜 한 새벽 2시쯤에 아. 이렇게 사연 2개를 제가 발견했는데 진심 어린 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저희 고질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연 받는 기간이 너무 짧다. 라는 뭔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기는 하고 또 새벽 2시가 사연 쓰기 참 좋은 시간이죠. 그렇죠. 새벽에 올릴까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아마 이제 2시에 써주시지 않았을까 새벽 하는. 감성이 약간 네네네. 나타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기다려보고 새벽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막바지까지 이렇게 사연이 들어오지 않았던 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죠? 근데 뭔가 저는 예상했어요. 진짜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저는 사연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라워서. 기적과 같았죠. 네, 과연 저희의 지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을까? 그것도 솔직히 참 많이 궁금하고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닉네임이다 보니까요. 근데 닉네임으로 하는 것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럼 앞서 공지를 좀 드리면 닉네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닉네임을 알려주세요라는 칸을 맨 처음에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항상 이러세요, 제가 항상 할 항상. 때마다 이래요. 제가 장명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두 분이 보내주셨는데 두 분도 제가 좀 닉네임을 장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제가 이제 개인정보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좀 이메일에 비슷한 게 있어서 개굴이랑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굴님으로 부를 거고 두 번째 분은 이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거기다가 스마일 이모티콘을 써주셔서 스마일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굴님과 스마일님의 사연을 가지고 너랑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은 대학교 졸업자의 기본 혹은 필수 스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교수님들 혹은 대학교 내 뭐 에브리타임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항상 새내기 게시판 혹은 정보 게시판 이런 데 보면은 문과생 졸업할 때는 기본 학점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토익이나 오픽이 몇 점은 돼야 되고 막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레벨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이제 머릿속에 장착돼 있는 것 같아요. 학점 3.5는 넘어야 되고 막 이런 인생의 진리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이런 거에 세뇌되어 있는지. 그럼 먼저 개굴님 말씀부터 들어보면 개굴님은 대외활동 그리고 공모전 입상이 좀 필수 스펙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스마일님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언어 자격증 하나쯤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언어가 되었건든 말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두 분은 여기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입상 경험 혹은 뭐 언어 자격증 다 보유 중이신가요? 저는 학점은 제가 절평 학점 시대를 특혜를 좀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학점 3.5 이상은 충족하는 것 같고요. 공모전 1개? 2개 정도는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다 갖췄네요. 그러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스펙자라 이제 언어도 그 유효기간 지난 아주 뭐 쓸모가 없는 그냥 나의 자부심 정도로만 기억되는 친구들이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냥 다시 보면 되겠지. 그냥 그 정도? 뭐 공모전이라던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어때요? 위로가 좀 되시나요? 저도 좀 미로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언어 자격증 진짜 유일하게 따본 게 인생에서 옛날 초등학교 때 한자 3급 땄던 거 그건 것 같고요. 나머지는 네, 저는 자격증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활동 경력은 있지만 뭐 입상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비단 뭐 저희나 아니면은 두 이랑님들의 문제만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뭐 토익 950 이상 이런 말도 많이 하긴 하지만 950까지요? 네. 제가 본 건 좀 대기업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대기업도 눈이 높네요. 950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다 너무하다. 진짜. 근데 그 앞에 원래 기본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빼긴 오마이갓. 했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뭐 그리고 오히려 실무 경험이나 뭐 창업 활동 혹은 무언가를 직접 해본 경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문과생이지만 코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요새 느낀 게 갑자기 문과생 분들도 코딩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제가 코딩의 코자도 몰라가지고 요새 어르신들이 이제 키오스크 쓰기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면은 코딩 못해서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어.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네요. 진짜요. 나중에 뭐 자판기에서 사이다 사 먹으려면 코딩 해가지고 코드를 그니까요.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이다도 못 먹고 맨날. 네. 아, 요새 초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코딩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학교도 신입생 입학하면은 무조건 코딩 교육 받아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 그 교필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체로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좀 빠진 게 있을까요? 요즘 어떤 거예요? 책 쓰기? 책 쓰기? 컴활. 컴활? 아, 한국사. 그러네요. 컴활도 있고. 근데 취업하는데 한국사는 왜 필요한 근데 거죠? 또 그게 공기업에 취업하려거나 뭐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를 꼭 약간 하더라고요. 인성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기본 소양 같은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납득은 좀 가긴 해요. 네네. 참 고스펙, 고학력 이게 평준화가 됐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맞아요. 음. 이게 왜 제 머릿속에 진짜 인생의 진리처럼 박혀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사실. 아, 그리고 뭐 고연봉 받으려면 대학원 가야 되는 거? 음. 아, 아무래도 이런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런 게 통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검색해도 금방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저 하나 말하고 싶은 거. 네네. 언어 자격증들은 너무 그 테스트 값이 비싸요. 맞아요. 진짜요. 뭐 토플 이런 것도 장난 아니지 않나요? 토플 진짜 눈물만 나와요. 대학생분들 중에 그걸로 돈 꽤나 버리신 분들이 진짜 많을걸요? 음. 그리고 무슨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지 제 말이, 통합했으면 제 좋겠어요. 말이. 그러니까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막 토익은 일본 가서 보면은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일본 가서 보면 점수가 잘 나온다 해가지고 원정으로 보러 가시고 우와. 그런 분들도 진짜요? 있다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이거 처음 들어본다. 저도 처음 그러니까요. 들어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음. 저도 근데 뭐 남일 같지 않아요. 저도 뭐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토익 시험을 보려고 또 학원을 다녔으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게요. 이거 필수 스펙 갖추기도 어려운데 그 절차상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사도 시험 보려고 하니까 시험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친구는 막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력서용 스펙 말고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스펙이 있다면 하고 제가 이제 예시를 몇 개 달았는데 주짓수 블랙벨트 아니면 뭐 영화 엑스트라 출연 아니면 게임 대회 우승 이렇게 좀 독특한 것도 사실 뭐 스펙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펙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지만 네, 좀 이렇게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스펙이라기보다도 좀 스토리나 경험 이런 게 있다면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개굴님은 밴드 오디션 우승 오, 진짜 음. 로망이죠. 그쵸. 그리고 스마일님은 여기에는 이제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설문 받은 것 중에는 개굴님의 밴드 오디션 우승만 있었습니다. 저는 갖고 싶은 스펙 생각해보니까 스탠드업 코미디 쇼 출연 어울려요. 네, 어울려요. 이런 거 있었고요. 옛날에 제가 좀 항해사 자격증 이런 거 갖고 싶다. 네, 그래서 요트 같은 거 네, 보여요? 맞아요. 오. 해가지고 나중에 좀 나이 먹으면 네, 선장님이 되고 싶은 태워주실 건가요, 저? 뭐 저희 태워주세요. 아, 태워주세요. 자격증만 예약하겠습니다. 딴다면 네. 그때도 뭐 필기 시험도 못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뭔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 이거 아, 예, 네, 백고동을 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건 자격증 없어도 되나요? 고동 모르겠네요. 올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죄송한데 한 번만 올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자격증 안 따도 될 것 같은데. 소소하네요. 백고동 자격증이 있지 않겠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좀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색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딱 10개를 모아놓은 게 있어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이 접기 자격증도 있고요. 오, 정리정돈 자격증도 있던데요. 뭐 진짜요?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급수가 있더라고요. 1급 뭐 정리정돈 자격증. 뭐 이런 진짜 거. 신기하다. 약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좀 더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요리 심리 상담사. 그다음에 천연 염색사. 결혼 상담사. 이건 뭐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반려동물 관리사도 이제 뭐 이색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또 퍼스널 컬러 되게 핫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퍼스널 컬러 인스트럭터 자격증 이것도 있고 캘리그라피 자격증, 재활 승마 치료사,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실천 예절 지도사인데 저는 요거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실천 예절 지도사? 이미지로 봤을 때는 약간 그 훈장님 느낌. 아, 민국이 아시나요? 민국이 알죠. 사장님한테 혼나는 그런 사장님이면 저도 한번 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잘하는데. 일로 와. 저 진짜 못해요. 일로 저 와. 진짜 못해요. 아, 진짜 그 누나의 바이브가 나는데요? 저는 좀 제가 갖고 싶은 스펙 공개를 해봤는데 두 분 아니면은 혹시 제가 말한 10가지 자격증 중에 이미 갖고 계신 거 있는 거 아닐까요? 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 주짓수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 그게 한창 옛날에 하고 싶었어요. 액션 배우 자격증 같은 거? 오. 자격증? 그 옛날에
옛날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 여자 주인공이 어, 하지원 씨가, 예, 맞아요. 길라임 씨가 하지원 배우님이 맡으신 길라임 그분이 액션 스쿨을 다니는 사람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그 영화나 드라마 장르 같은 것들이 칼 쓰고 몸 쓰고 검 쓰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와 멋있다 하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미역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 네, 그거 때문에 어, 근데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 한참 미영님이 그때 가죽 점퍼 입고 다녔을 때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약간 진짜 액션 배우 하셔도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젠가 검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자격증 같은 거는 뭔가 해보고 싶은 건 없는데 뭔가 번지 점프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오. 도전 같은 네. 거네요. 근데 죽기 그냥 전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경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 놀이기구 진짜 하나도 못 하거든요. 태어나서 바이킹도 못 타봤는데 뭔가 그거 해보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실용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는 운전. 운전. 무조건. 저는 운전. 무조건 꿈이에요. 물론 자격증이 제가 있긴 있는데 장롱이거든요. 음.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진짜 좋아했던 선생님이 이거 운전을 하게 되면 세상이 커진다라는 소리를 해주셔서 아, 우와, 나는 꼭 운전을 하고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있었어요. 멋진 말인데요. 그렇죠. 약간 이동수단이 생기니까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베스트 드라이버세요. 오.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면허 따고 나서 저를 학원에 데려다 주셨는데 네. 그때 너무 대담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벌벌벌벌 떨면서 아, 옆 사람만. 네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속으로 아 엄마 닮아서 나도 나중에 운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DNA가 새겨져 있으실 저 안 그래도 12월 달에 면허학원 등록할 예정인데 화이팅 화이팅! 뭔가 동기부여가 팍 되는 느낌이 오. 있습니다. 제가 용기 드릴까요? 용기요? 그 네. 운전 면허 시험 볼 때 도로 주행하는데 코스를 2개를 줘요. A 코스, B 코스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B 코스로 가라 했는데 A 코스로 갔습니다. 저 오. 합격했어요. 괜찮아요. 특비님도 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된다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게스트분이 운전하다 사고 낸 얘기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두려웠었는데 뭔가 좀 위안이 되는 느낌입니다. 기억하면 돼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 생활을 즐기기도 바쁜데 계속 스펙업을 강조하는 얘기들에 지치셨나요? 혹은 이제 대학교 초반에 자격증 몇 개만 더 따놓았으면 지금이 좀 더 편할 텐데 라면서 땅을 치고 계신다고요? 스펙에 관한 여러분의 사연과 고민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모든 얘기를 환영합니다. 라는 이제 긴 사연을 받는 코너였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개굴님, 스마일님 모두 답변 주셨고요. 먼저 제가 개굴님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과 제가 살면서 쌓아가고 싶은 스펙의 지향점이 너무 다른데 두 개 다 충족하기엔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해요. 조금 더 나를 위한 내 스스로 더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스펙을 먼저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라는 어떻게 보면 질문입니다. 사연이라기보다는. 요거 저희가 앞에 2번 질문과도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개굴님의 질문에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무스펙자 입장에서 조금 용감한 소리기는 한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재미있는 일,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고 그거를 스펙으로 만들어 나갈 방법을 조금 고안해 보시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은 있어요. 뭔가 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사, 토익 이런 거는 필요할 때, 필요성을 느낄 때 해야 더 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필요할 때 그냥 단기간에 팍 쳐버리고 원래 맞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게 하긴 맞아요. 하는데 네. 근데 좀 하기 싫은 거니까 좀 늘어지고 해가지고 오래 걸린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운전도 말이에요. 이게 운전할 필요가 없는데 면허가 있으니까 그냥 늘어지기만 하거든요.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하게 되는 건데 아마도 그런 컴활이라던가 이런 실용적인 자격증들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쓸데없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해야 될 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제 답변보다는 공감이 엄청 갔어요. 저는 진짜 제가 해야 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거 합치면 진짜 24시간이 모자라서 48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저는 마지막에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마지노선이 있긴 한데 아 진짜 이것까지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다. 난 진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하는 데까지만 선을 조금 그어두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든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퐁당퐁당도 어떨까 싶어요. 오. 개굴님이잖아요. 어.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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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퐁당퐁당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아. 꼭 해야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 긴 대학 생활에 어떤 패턴을 가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오늘 제로님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니까요. 네. 저도 미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이 진짜 많이 간다. 그리고 이게 딱 내 상황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으면서 약간 이상하게 좀 울컥했고요. 갑자기 예전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제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발목이 잡히는 게 싫어서 저도 어떻게든 간에 해야 될 것들이라는 건 항상 존재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요거를 하고 다음 거를 넘어가야 뭐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덤비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제 특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좀 모든 것에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매 시험이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항상 저는 예전에는 한국사 시험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간에 뭐 내가 한국사의 기본 소양을 배우면 나중에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더 기능할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를 의미를 찾아야 이 시간이 좀 나한테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든 시험에 임하는 자세마저도 되게 바르고 뭔가 좀 모범적으로 임했던 것 같은데 그런 에너지가 너무 최근에는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공감 갑니다. 최근에 또 뇌과학 책을 하나 봤었는데 거기서는 만족하기 전략이라는 거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려면은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그냥 일정한 만족을 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아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아야 좀 더 여유가 생긴다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안 할 수는 없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약간 어느 정도의 만족과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선택과 집중. 저도 진짜 배워야 하고 아직도 어려운 덕목 같은 건데 이렇게 뚝비님이 읽으셨다는 책으로 함께 들으니까 열심히 선택과 집중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기 싫은 건 몰아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몰아서 하다가 큰일 난 적이 몇 번 있어갖고. 이게 제가 요새 듣는 팟캐스트에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지옥의 샤브샤브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가 진짜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이 정도 시간을 잡고 막 그때만 지옥불에 이제 가까이 가는 그런 전법을 써보시는 거 어떨지. 지옥의 샤브샤브 권법 추천드립니다. 샤브샤브. 엄청 공감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스마일님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2학년 때 자격증 몇 개만 더 따놓을 걸 하며 후회하고 있을 시간에 지금이라도 그냥 하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왜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들 잘만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 같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런 말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시험 2주 공부하면 그냥 합격할 수 있지. 그건 그냥 한 달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남들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자격증을 저는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있을 때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어요. 사람마다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는 다 다르고 시험 준비 기간 역시 개인의 역량이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비교하지 않기는 참 쉽지 않네요. 라는 이건 좀 고민에 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샤브샤브 권법이 이런 말이 아니었나 아주 짧은 순간 살짝 돌아보게 되는 사연이었어요. 어때요? 이거 조금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속상하기도 했어요. 제가 준비하는 시험에서 난 너무 힘들고 이거 어째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비싸고 막 그런데 옆에서 아니면 글을 검색해 볼 때 그 시험 한 달만 잡으면 충분합니다. 2달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조금 마음의 상처를 좀 입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한국사, 커말, 그리고 토익, 언어, 뭐 각종 언어들, 중국어, 일본어,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이 기간을 말할 때 블로그 같은 거를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학원들의 상술이라고 생각해요. 학원들에서 올리는, 이거 한 달이면 됩니다. 2달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때가 있었어가지고 반년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원래 준비하시던 분이 학원에 와서 공부한 기간만 치는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뭔지 알죠? 아니에요? 맞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애초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음. 네.
근데 아마 스마일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텐데, 사람마다 준비하는 속도가 있다. 저는 이게 진짜 진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에 속상해하실 게 전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 하면서 진짜 저처럼 약간 지옥의 샤브샤브를 맛보고 있을 거고, 아마 스마일님은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더 적성에 맞으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멋져요. 공감이 가는 게 학원 같은 데 가면은 뭐 4주 완성반, 뭐 8주 완성반, 10주 완성반 있잖아요. 장난하나, 진짜. 아니, 저도 똑같이 4주 다녔는데 저는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다들 학원 그만두세요. 잘 됐다고. 근데 환불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완성이 안 됐는데. 그런 거에서 저도 항상 괴로웠었고요. 그리고 책임지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때 뭐 그냥 점수를 위한 공부를 해라. 뭐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라. 그다음에 뭐 어차피 그냥 시험인데 왜 여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왜 의미 부여를 해? 하는데 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자격증을 딴다는 거는 뭐 대학교 시험이랑도 저는 좀 다른 것 같은 게 이건 아예 상호작용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 거대한 시험에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굽신굽신 들어가서 시험 보고 마치 예전에 뭐 과거 시험 응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보고 점수 받고 합격 불합격 통지 받는 거니까 사실 스마일님이 어떤 과정을 선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더 괴롭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해요. 나의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항상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다 적용시켜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적응하는 속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말하고 나이가 몇인데 맨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1번 질문에서 말했던 사회의 진리 혹은 인생의 진리들이 그 말의 무게가 가끔은 진짜 네, 사람들이 더 짓누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말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뭔가 시험이든 뭐든 통과를 하려면, 그리고 통과를 하면 어떤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단기로 2주하고 1주하고 해서 이렇게 시험 보고 바로 휘발되는 그런 지식들이 과연 그런 분들에게는 지식으로 남았을지? 아마 스마일님이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하신 과정에는 정말 그게 스펙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 혹은 이렇게 어려운 일에 적응하면서 좀 스마일님 본인의 것을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좀 지근거리에 두고 이렇게 계속 뒤적거리시면서 네, 하기 싫은 것과 그래도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도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함께 잘 준비해 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랑이랑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따뜻한 응원도 개선점에 대한 제언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꼭 읽어드리고 싶네요. 네. 개굴님 얘기부터 읽어드리면 세상에 이렇게 무해하고 따뜻한 컨텐츠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늘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무해하다는 말이 정말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저도 무해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컨텐츠 따뜻하죠? 네, 갑자기 아닌 것 같다. 어쩜 변질이 됐나요? 네, 저희도 개굴님 항상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굴님이라는 닉네임, 뚝배님이 지으셨겠지만, 그 개굴님이라는 게 이메일에 좀 그런 게 들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이메일로 채택하신 것도 참 무해하다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마일님, 세 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 언제나 잘 듣고 있어요. 매 회차마다 녹음 전에 많이 준비해 오시는 게 느껴져서 새 패널분들이 이랑이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아끼시는지 청취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답니다. 하고 여기 이제 스마일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일이라고. 네, 감동입니다. 몇 회차 남지 않아서 아쉽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힘내주세요.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트 이모티콘도 붙여주셨네요. 네. 있는 힘 다 끌어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팍팍 그러니까요. 나네요. 저는 이 세 번째 말, 저희가 이랑이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아끼는지가 청취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말이 사실 저희 기획 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하면서 느낀 것들, 이런 게 좀 내가 마이크로 뱉는 말들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간절했었는데 네. 이런 글들 보면은 좀 네, 뿌듯하고 동시에 의미 부여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저의 좌우명이라고나 할까? 그런 걸 정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네. 생각해보자면 뭔가 네.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진심이 통한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기분이 좋네요. 항상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아이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다른 말로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지. 그것도 진짜 생각해보니까 감사해요. 좌우명 그거였어요. 저는 누워있는 게 좋아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개굴님과 스마일님의 정말 무해한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해하고 따뜻한 얘기들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도 지금 되게 훈훈해진 것 같고요. 이렇게 스펙이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이 사연 보내주시고 또 저희 질문에 패널분들이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이번 코너도 되게 의미 있는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너랑은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인 우리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안녕하세요. 오늘의 우리랑을 맡은 제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요, 인간소외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칼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걸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혹시 패널분들 인간소외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철학적 개념인가요? 맞아요. 뚜삐님은요? 저는 들어본 적 없는 용어인 것 같아요. 인간 소외라는 건요, 사실 뭐 여기서 말하기엔 좀 뜬금없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마르크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산업화가 되면은 기계가 너무 발달을 하고 문명이 너무 발달을 하면은 오히려 인간이 설 곳이 없어진다? 라는 맥락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복이 돼서 인간을 위해 발명된 기술들이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는 거. 그래서 인간 소외라는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좀 두리뭉술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온 인간 소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쭉 알려드릴게요. 인간 소외는요, 영어로 human alienation이라고 하고요. 이 영어 정의에서 저는 이 의미가 확 드러난다고 느꼈어요. alienation이라고 하면은 뭔가 딱 떨어뜨려놓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소외한다 그러면 뭔가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인간 소외는요, 인간성이 상실되어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처음 이 인간 소외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는요, 기계 문명이나 거대한 사회 조직, 산업 조직, 고도로 관리화되고 정보화된 사회가 오히려 인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데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인간 소외와 관련해서 스펙이라는 말의 폭력성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하고는 해요. 사실 스펙이 처음부터 사람한테 쓰이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스펙을 언제 많이 쓰냐면 컴퓨터 사양 얘기할 때 쓰죠. 사실은 기계가 얼만큼 좋다, 얼만큼 고스펙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스펙이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언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스펙을 갖춘 물건으로 다루게 되었을까요? 되게 신기한 게 나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우잖아요.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 소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를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한능검 시험, 컴활, 토익, 토플, 대외 활동과 서포터즈. 너무나도 다양해서 오히려 좀 천편일률적인 것이 되는 세상이죠. 저는 요즘 취업을 도와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실제로 면접관으로 활약하시는 강사분이 와서 자소서와 면접 스킬을 알려주는데 글쎄 능력만 쓰라네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만 쓰래요. 그것도 구체적으로요. 직무 적합성이 드러나게. 웃기죠? 근데 사실 저도 이해는 해요. 수백 개의 자소서 안에서 면접관 눈에 띄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스펙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보겠죠. 근데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펙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진정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이런 기분에 휩싸인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칼럼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칼럼을 쓰신 분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김영민 교수님이십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해요. 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칼럼 모음집인데 되게 유머도 있고 근데 사실 제목만 보면 엄청 끝까지 우울하고 끝까지 어려울 것 같은 책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칼럼 제목은 2월의 졸업생들에게라는 칼럼입니다. 한국일보 2018년에 게재된 칼럼이고요. 이거는 김영민 교수님이 졸업식에서 말씀하신 축사를 그대로 옮긴 걸로 보여요. 길지 않으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 빙의 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헛기침 3번 해보세요. 약간 학생들 아. 반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다가 이제 마이크 새소리 한번 나야 되고요. 삑 하는 소리요? 네, 아. 그쵸. 그 중간에 약간 PPT 꺼지고 이래요. 네, 시작해볼게요. 네. 졸업을 축하합니다. 학창시절이라는 골치 아프고 불안한 세월, 즉 미래에 대해 초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불안한 세월을 견디어낸 것을 축하합니다. 학창시절이라는 이름의 위태위태한 밥상을 확 엎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것을 축하합니다. 학부형과 선생님들이 그런 불안하고 골치 아픈 여러분들을 참고 견디어낸 것 또한 축하합니다.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 불안한 영혼들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느낌표가 있네요. 저들도 이제 사회인이 되어 우리와 함께 나란히 노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노화가 시작된 이상 시간은 더 이상 저들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 비루한 기성세대의 세계에 입성하는 저들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맞아줍시다. 그러나 이 졸업의 순간, 지금까지 젊음의 시간을 누려온 졸업생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뭔가 귀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소비한 이에 대해서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실로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동안 귀중한 것들을 가차없이 소비했습니다. 비싼 학자금이랄지, 젊음이라는 이름의 소중한 시간이랄지, 흡연과 과음으로 거덜나기 이전의 깨끗한 장기랄지, 그처럼 귀중한 것을 소비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 심지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는 경우에도 부러웠습니다. 젊음같이 귀중한 것을 낭비해버리는 것은 그 나름 쾌감이 따르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학창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자원을 소비하는 일이라면 그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각자 자기식대로 고유하게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몫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평가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지나온 학창시절을 평가할 것인가? 학교 졸업 후 얼마나 높은 연봉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되었는가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평가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현실 사회에서 타인과 사는 일의 고통과 영광을 얼마나 잘 겪을 마음의 준비, 즉 정치적 덕성을 습득했느냐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성숙한 정치 주체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졸업생들이 염두에 둘 만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학창생활에 대한 각자의 평가가 어떠한 것이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는 삶이 진행되는 동안은 삶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기에 죽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는 창창한 미래가 있고 진정한 평가의 시간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찾아옵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의 삶을 평가할 때 적용돼야 할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때 평가 기준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사회적 명예를 누렸느냐, 누가 오래 살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보다 근본적인 평가 기준은 누가 좋은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이야기일까요? 좋은 이야기의 조건은 너무도 큰 주제라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등장인물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부자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으로만 점철된 이야기라고 꼭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담도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한 망각도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요령 있게 망각하고 기억할 때 좋은 이야기가 남겠지요. 아무 일도 기억나지 않는 삶은 물론 지루한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그 큰 도전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제 막 그 큰 이야기의 첫 장을 탈고한 여러분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하고 칼럼이 끝나요. 저도 마침 4학년 막학기를 다니고 있고, 그야말로 대학 생활의 끝자락에 맞닿아 있거든요. 1학기들 중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설레이며 신나게 대학을 즐길 신입생들도 있겠고, 이제 막 스펙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2, 3학년들도 있겠고, 또 저같이 머리 싸매고 스펙 쌓기에 돌입한 고학번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떻게 해야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자면 누구든 그리고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아니, 맞닥뜨려야 하는 게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런 고민이 들 때 언제든 이 졸업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졸업을 할 때 이 칼럼에 대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칼럼 듣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갖게 될 것 같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글이 맞나요? 네. 근데 네네. 스펙을 가져도 제가 이 칼럼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음. 스펙을 가져도 그 스펙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납득합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뭔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그 과정 자체가 목표가 되는 그것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나의 삶에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맨 뒤에서 볼 때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칼럼을 골라서 전달드렸어요. 일단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축사를 졸업할 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 그쵸. 네. 서울대 갔어야 돼. 축사 들으러.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요즘에 책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좋은 말 들으면은 집에서 진짜 아저씨 같이 맨날 막 글 죽인다, 뭐 말 죽인다 이런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 글을 제가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좋은 글귀를 보면은 문장을 수집하는 습관이 있는데 되게 많은 것들을 적어둘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아까 유머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더 집중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저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딱 한 달락이 이거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혹시 잠깐만 읽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좋습니다. 그 유시화 이제 시인이자 되게 많은 글을 쓰시는 분이 이제 인도 우화집을 하나 내셨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뭐 이제 인도 여인 2명의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하는 우화가 있는데 그건 좀 접어두고 이제 그 우화를 바탕으로 스승이 이제 유시화 시인에게 했던 말을 이제 좀 들려드릴게요. 그대는 그대의 이야기이다. 그대가 세상에 말하고 싶은 진리를 그대의 이야기에 담아야 한다. 그대의 진리를 곧바로 주장하면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을 것이다. 고집 세고 에고가 강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그대의 진리에 그대만의 이야기로 옷을 입혀라. 그때 그 진리는 설득력을 지닐 것이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는 먼저 삶을 경험해야 한다. 이야기는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딱 그 한 달락이 갑자기 떠올랐던 게 스펙에 대해서 스펙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요 우리랑 코너에서 들었던 얘기와 그리고 제가 갑자기 스쳐 지나갔던 글귀가 생각이 나면서 스펙이 결국에는 진짜 쪼개고 쪼개고 보면은 그냥 나의 스토리인데 나의 스토리는 어디까지나 나의 이야기이고 내 이야기를 내가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이 타자 혹은 어떤 거대한 집단에게 뺏긴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를 스펙이라는 말로 너무 과도하게 뭉쳐서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간직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축사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좋은 인생의 평가 기준은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라는 거는 너무 큰 주제라 내가 오늘은 말할 수 없어서 줄이겠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이야기의 기준, 좋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좀 얘기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요. 저는 후회 없다. 인 것 음, 같아요. 딱 한마디로. 아,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참아야지. 그러면 자꾸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이거 할 걸 하고 생각이 나는데, 일단 시작해서 후회하더라도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더 나아서 저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이야기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음, 저도요. 뭔가 다 경험해봐야, 빼놓지 않고 경험해봐야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약간 웃긴 생각이기는 한데, 약간 꼬부랑 할머니 돼서 진짜 죽기 직전에 사회의 허락을 받고 마약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거 방송에 좀 나가도 되는 거 위험한가? 맞아요? 아니, 그 사회가 허락을 하면. 뭔가 제가 진짜 아하. 시험 보고 진짜 죽기 직전이면은 허가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되게 멋진데요? 할머니가 죽기 직전에 허락해준 마약을 한번 하고, 아, 좋은 왜냐면 인생이었다 진짜 하고. 남겨주고 싶어요. 아, 이거는 할 게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주고 싶고, 뭔가 세상에 온갖 경험을 다 해보고 싶어요. 뭐 음, 번지점프도 해보고, 바이킹도 타보고 싶고, 어디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안 해본 것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이 음. 아닐까. 근데 뭐 반대로 한 곳에 조용히 명상하는 인생도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왁자지껄한 체험들과 조용히 명상하고 싶다의 마음이 좀 충돌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뭔가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음, 제가 추구하는 삶은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비님은요? 일단은 좋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축사의 내용에 정말 동감하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은 나의 좋은 이야기는 뭘까라고 제가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가 모으는 저의 좋은 이야기 모음집에는 아마 가슴 뛰는 순간들 혹은 좀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낀 순간들이 모인 이야기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워낙 주관적인 얘기다 보니까 좀 치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뭐 가슴 뛰는 건 뭐고 뭐 살아있는 건 뭔데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정확한 어떤 기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뭐 대학생활 하면서 혹은 그 이전에도 그런 순간들이 정말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내 마음이 혹은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들을 내가 행했을 때 그게 저한테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좀 전달되는 느낌? 그래서 내가 효용감을 느끼고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느끼는구나라는 거를 딱 느꼈을 때 뭔가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느낌도 들고 그런 음. 거에서 좀 저는 의미를 획득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을 저는 또 모으는 곡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순간들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제 감정 그리고 제 말 그리고 오로지 좀 저의 생각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진짜 좋은 이야기 모음집을 하나 만들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 이랑이랑도 그런 곡간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네. 큰 오, 챕터로 하나 넣어주시면 그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진짜 이 이랑이랑이라는 팟캐스트 컨텐츠 자체도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제로님이랑 미영님도 되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음.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시 맨 처음 제가 잠깐 언급한 스펙이라는 얘기, 스펙의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가 보자면요. 저는 이력서를 보면은 나는 커말 있어요. 나는 토익이 뭐 900 몇 점이에요. 나는 무슨 무슨 자격증이 있고 무슨 무슨 대외 활동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쭈르륵 적어놓은 게 어떻게 보면 어, 사용 설명서 같다는 생각을 아, 좀 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인간 소외, 인간은 어디 있는 걸까 도대체 이곳에 나의 스펙만 남고 나라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살짝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우리 이야기를 조금 들어줄 여지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자소서라는 게 취지와는 달리 천편일률적인 멘트와 천편일률적인 쓰는 방법,
으로 점철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소서라는 곳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들어가야 할 이야기를 그냥 짚어주는 곳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할 거면 이력서를 내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들 이제 대입 입시 자소서 첨삭하는 일을 좀 알바로 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면접관들이 가끔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평등한 관계에서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참 이 짧은 한 줄 한 줄에 그 아이들의 살아온 인생이 얼만큼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에 눈물이 묻어나더라고요. 슬픈 얘기가 아닌데 이게. 마음이 네. 짠해지는데요? 왜냐면 저희 때 생각도 나니까. 그쵸. 근데 저도 자소서를 이제 막 한 번 써본 단계인데 얼마큼 고민을 해요, 우리가. 이 글자를 넣을까? 이거 뺄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도. 또 쓸 때 조금 과감하게 나의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생의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면서 꼭 써야 하는 자소서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한마디만 붙여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도 이 인간 소외 아까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 스펙의 폭력성이라는 말에 더욱 인상이 맞아요. 깊어가지고 맞아요. 꼭 돌아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진짜 기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적어주신 대로 막 이렇게 한능검, 커말, 토익 이런 점수가 더 나를 잘 설명하는 것 같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로워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스펙이라는 게 사실 취업 전에 제일 강조되긴 하지만 일을 구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스펙이 쌓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원으로 들어가서 뭐 나중에 뭐 점점 승진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프로젝트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은 뭐 N잡 시대라고 하니까 한 직장에서 끝까지 이제 그냥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또 흔치 않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나중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누가 클릭을 했을 때 어, 제 이름이 있고 밑에 이제 뭐 이렇게 목록으로 뭐 어디 어디에서 일했고 어디 어디에서 일했고 그다음에 어떤 책을 썼고 이런 거가 보이는 거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어떤 책을 눌렀을 때 그냥 제 이름이 밑에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양력이 더 저 같은 경우가 나오면은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제 이름을 눌러야 제 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제 책을 눌렀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제가 좋은 뭐 책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영화에 나오거나 뭐 그런 어떤 제가 하는 활동이 있겠지만 그 활동 자체가 그냥 내가 되는 순간은 너무 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펙이라는 게 이렇게 저희를 거의 잡아먹을 기세로 이렇게 매몰차게 들어오다 보면은 가끔 이런 그 직함 혹은 이런 그 사회에서 말하는 것들로 계속 저희를 설명하다 보면은 여기에 오히려 갇혀버리다 보니까 이런 폭력성을 느끼지도 못한 채 되게 많은 스펙의 폭력성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거 보고 좀 뜨끔했습니다. 진짜 뜬금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어, 그쵸. 그렇게 이 돼야 되는데. 스펙도 나긴 나예요. 네. 근데 진짜 나는 여기 있거든요. 스펙에 있는 에스파에 밀리지 맙시다, 우리. 맞아요. 잡아먹히지 맙시다. 네, 그러면 마무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스펙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았어요. 은근 뭔가 잔잔해진 것 같지 않아요? 잔잔했는데 재미는 그래도 놓치지 않은 회차였던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저희의 뭔가 취지대로 오늘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서 스펙에 대한 저는 주제 좀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맞아요. 선정하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저는 아까 수능 보시는 분들한테 후회되지 않는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저 1학이랑 오면서 원래 말 못하고 가면 조금 후회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몇 가지 네, 오늘 할 말 다 하고 가는 것 오, 같아서 시원해서 어, 후회 다행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꿀잠 자겠네요. 스펙, 저는 사실 이거 처음 준비할 때 무슨 얘기하지? 하고 막막한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펙하고 딱 생각하는 제 기분하고 사실 좀 일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를 주변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잘난 애들이 되게 많아요.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하고 스펙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나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그리고 이건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해맑게 저를 때리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봐갖고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고 뭔가 응어리진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 풀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일단은 오늘 녹음이 금방 끝나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후련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맛있는 밥 먹으러 가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1학년들도 들으면서 뭐 점심 때 듣는지 아침에 듣는지 저녁에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세요. 수험생 1학년들도요. 네. 네,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로랑 미역이랑 뚝비랑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1학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